첫 번째 연사는요, 한겨레 신문의 구본권 선임 기자님입니다. 가짜 뉴스에 우리가 왜 취약한지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자, 구본권 선임 기자는 1990년부터 한겨레 신문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장을 지냈고요. 현재 편집국의 선임 기자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잊혀질 권리를 연구해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자, 정보기술, IT 전문 저널리스트고요. 해당 분야의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디지털 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가져올 빛과 그늘을 함께 보도해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본권 선임 기자님의 발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본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세션은 이제 미디어 교육에서 우리가 왜 가짜 뉴스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 앞서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 이 허위 왜곡 정보의 문제들에 대해서 보셨겠지만, 저는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우리가 좋은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있을 때 왜 가짜 뉴스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좀 인지적인 본능까지 한번 짚어보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한 많은 정보를 만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영향력이 크고 제일 힘센 사람이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주목도 있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전달되는 정보죠. 그런데 이 정보가 사실상 우리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정보들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 초기에 이 클로로킨이라고 하는 구충제를 쓰면 매우 효과가 높다. 나는 이걸 날마다 복용하고 효과가 높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을 했지만 오히려 사망률만 높였다.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거 사용을 금지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코로나 초기에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지만은 한 교회에서는 이 교역자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코로나에 안전합니다라고 신도들과 함께 열심히 소금물로 구강 소독을 했지만 이게 오히려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아주 중대한 실수였다는 것을 우리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사례로 갖고 오는 거는요. 이거는 한 페이스북에 한 의사가, 현직 의사가 이렇게 자기 실명을 열고 올렸습니다. 지난 총선 직전에 올린 글인데요. 뭐라고 올렸냐 하면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 검사를 못하게 사실상 막고 있다. 의사의 소견이, 즉 엑스레이나 뭐 CT 찍어서 폐렴 소견이 있어야지만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고 검사를 하게 해서 사람들이 검사를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현직 의사가 실명을 걸고 이렇게 활동을 한 거예요. 한 시민은 이 정보에 놀래가지고 직접 그 해당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는 아니, 얼마든지 검사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아니, 근데 당신네 병원에서 일하는 간부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 사실이 아니고 그냥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올린 글이다. 지금은 다 내리고 삭제해서 다 허위다. 그랬더니 이제 한 시민이 이거 가짜 뉴스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고 자기가 올렸습니다. 아주 조기에 진화가 됐습니다. 현명한 가짜 뉴스를 잘 판별하는 시민 덕분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 다음에 또 증폭이 되냐면, 한 신문에서 총선 이틀 전에 중요한 뉴스를 하나 냅니다. 한 지면 통째로 내는 뉴스예요. 투표일 다가오자 마술처럼 환자가 급감했다. 공격적 검사해야 된다. 현직 의사 코로나 검사 축소 의혹 제기 하면서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이 글에서 올렸던 글을 그대로 전제하다시피 합니다. 현직 의사가 이런 글을 올린 건 사실이죠. 이 기사에서도 사실은 거기까지 씁니다. 이런 글을 양심선언하듯 올렸다. 그런데 의사와 접촉해 보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리고는 이제 저 사진으로 실린 분들은 우리나라 예방의학계에 아주 권위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거죠. 공격적 검사를 해야지 우리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미 이 기사가 쓰일 때만 해도 저 의사의 페이스북은 이미 다 사실이 판별난 일이고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 전문가들 아니라고 해도 사실상 다 알고 있었던 일인데 의사가 이런 글을 올렸다. 팩트 맞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팩트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런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상 가짜 뉴스라고 말할 수 있죠. 언론은 비단 단순한 사실을 중계하고 아무개가 뭐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인용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여기서 그치느냐? 아니요. 그 다음 날 총선 하루 전날입니다. 한 정당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 전날 신문에 실렸던 기사를 그대로 갖고 와서 반복합니다. 현 정부가 총선이 다가오자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줄이려 하고 있다. 엄청난 사실 뉴스입니다. 제가 이제 사료로 든 몇 가지 일들은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익명으로 누군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SNS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퍼뜨리는 그런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그리고 교인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주요한 언론, 정당의 정치 지도자 이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발언권이 큰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가 이게 사실상 가짜인 경우가 지금 제가 사례로 든 것들 이건 뭐 특히 일부에 불과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왜 이런 것들에 취약한 것일까요? 뭐 세계적 언론도 가짜 뉴스 사실상 오보로 판단되는 이런 뉴스들을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사진들은요. 우리 아무나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초상권도 없고 저작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미지들입니다. 이 허구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작권, 초상권 없이 누구나 갖다 쓸 수 있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이거는 사람하고 다른데 실제 사람이랑 차별이 돼, 구별이 돼라고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우리는 왜 가짜 뉴스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이 조금 더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왜 더욱이 지금 이 시기에 가짜 정보에 취약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 구조의 본능적 성향과 최근에 발달된 기술 간의 큰 격차가 있다. 거기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 사고, 생각하는 것의 기본값은 망각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자고 했었던 것도 우리 다 잊어버리죠. 어떤 것만 안 잊어버려요? 저렇게 돌판에 새겨놓은 것만 안 잊어버립니다. 혹은 종이에 인쇄해서 그냥 한 곳에 두면 안 되고 분산 배치해가지고 뭐 태백산 서고에 무슨 지리산 서고에 잘 보존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시간이 지나가면 다 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의 사고의 기본값이 망각이 아니라 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기억해서 더 이상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1년 전 오늘 무엇을 열어봤는지 어디를 이동했는지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CCTV와 저의 컴퓨터 포렌식을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모든 게 다 나와 있죠. 스마트폰 하나 털면은
어떤 단어로 무엇을 검색했는지까지 우리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디지털에서 기록된 정보는 더욱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돌판에 새기고 목판에 새기고 도서관을 만들어서 보존해야 되는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지금은요, 반대로 어떤 특정한 정보를 지우기 위해서는 아주 큰 노력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디가우싱이라고 하는 거 정도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쓸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한번 저장된 정보는 더욱이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거의 무한대로 보존이 되고, 우리 인간의 기억과 무슨 호출은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희미해지죠. 그런데 인터넷 검색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오늘 안 찾아진 것도 내년에는 더 잘 찾아집니다. 기술이 점점 발달하니까는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사고 방식이 이렇게 발달한 정보통신의 구조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본능적 성향을 가진 뇌를 탑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발달된 정보 기술에 우리의 인지가 적극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사실상 가짜 뉴스의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제가 옛날 신문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이건 1960년대 신문인데요. 경향신문의 1963년 12월 신문입니다. 한 신문을 기사를 클로즈업했는데요. 돼지고기 식중독 1명 죽고 6명 중태. 이 기사를 보면 돼지고기 먹고 중독사한 한우석 씨, 서울 전농 삼동산 46시, 46세. 아주 디테일하게 이 사람의 신원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개인 정보가 다 하나 실려 있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실렸을까요? 지금은 도저히 실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을 절대 보도할 수 없고 범죄 유형만 공익이 있을 때 보도할 수 있는 거죠. 왜 이게 가능했냐면 이 시기에는 우리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도 낮았지만 가능했었던 것은 신문은 하루치 생명력을 가지는 상품이었습니다. 이튿날이 되면 이 기사를 기억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이 주변에 사진이 실린 분의 주변 사람들 몇 사람을 빼고는 아무도 이걸 기억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한 가지만 기억했겠죠. 야, 겨울에도 돼지고기 식중독 조심하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하자라고 하는 사회적 메시지만 전달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던 시기에도 이런 기사가 계속 실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훈련 받았고요. 한 신문 94년도 경향신문의 한 기사인데, 자, 이런 기사가 실렸고요. 이게 그대로 검색이 됩니다. 여자 속옷 골라 훔쳐 빈집털이 20대 영장. 전주 북부경찰서는 18일 빈집에 들어가 여성용 속옷을 골라 상습적으로 훔쳐온 김한옥 씨 무직 28 무직 전주시 덕진구 송촌동 1가 24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 이런 기사가 지금은 실릴 수 없는 기사인데요. 과거에는 이게 그대로 신문에 실렸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실제 범인인지 혹은 재판에서 실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뒤에 실렸을까요? 안 실리죠. 이런 낙인만 찍히고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 상태로 이 기사가 지금은 인터넷에서 저게 다 디지타이징화되어 있으니까는 키워드 하나만 넣으면 다 그대로 검색이 됩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시절에 만들었었던 세웠었던 우리 여러 가지 언론의 준칙이라든지 규율 이런 것들이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서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 바로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기술에 우리의 언론 현실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와 가짜를 식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새 인공지능이
기계 학습을 통해서 처음엔 저렇게 희미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맨 마지막에 사진처럼 아주 생생한 사진, 저게 더 이상 조작되고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생각될 수 없는 사진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마치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과 위조 지폐를 잡는 사람 간의 경쟁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조작된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위조 정보, 가짜 뉴스 이런 걸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는요. 한쪽에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계속 정교화를 정확도를 높여나가죠, 가짜에. 또 한쪽에서는 높아진 정확도에 맞춰서 계속 그거를 검출하는 기술을, 적발하는 기술을 잘 만듭니다. 위조 지폐가 정교해지면 그걸 적발하는 경찰도 또 정교해지니까는요. 근데 그래서 어느 쪽이 승리할지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창과 방패의 경쟁이죠. 두 쪽 다 기술을 활용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이 두 가지가 경쟁을 하다 보면요, 진짜와 식별되지 못하는,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진짜 같은 가짜, 감쪽 같은 가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최신 위패 감별기로도 구별하기 어려운 위조 지폐를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맨눈으로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가짜 정보의 상당 부분이 그러한 기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가짜 뉴스의 영향력은 무척 커지고 있죠. 이게 4년 전에 미국 대선 기간에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흥행됐던 뉴스입니다. 4년 전에 저 검은 그래프로 표시된 줄은 뉴욕 타임즈, CNN,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주류 언론들의 뉴스가 대선이 갈수록 진행될수록 점점 덜 읽히고요. 빨간 줄, 가짜 뉴스는 점점 더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되고 공유되고 읽혔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읽고 공유한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앞서 이제 김익현 소장의 강의에서도 사례로 제시된 것 같은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 이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유하고 추천을 하고 퍼날랐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우리는 가장 교육기간이 긴 세대에 해당합니다. 지금보다 더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던 시기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인류는요, 궁금하기만 하면 손안에서 바로 검색해 볼 수 있는 도구를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이런 도구 우리 조상님들 중에 일찍이 갖고 살았던 시기 없었습니다. 아이러니죠.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배웠고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진위 판별 도구를 손에 갖고 있는데 가짜의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강력한 진위 판별 도구를 갖게 된다면 이것이 해결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레딧이라고 하는 문답형 게시판 사이트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60년 전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날로 시간여행을 올 수 있다면 현대인들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이해되지 않을까? 다양한 답변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눈길을 끈 답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머니 속에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다닌다. 저처럼 이런 거 다 갖고 다니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도구로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주로 고양이 사진을 보는 데 쓰고 모르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는 데 쓰더라. 자, 이게 60년 전 사람이 오늘날로 타임머신을 타고 왔을 때 가장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자, 60년 전에 인류 지식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도구를 갖고 있다. 일종의 절대반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될 겁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의 램프와 같은 것을 가졌는데 그걸 가진 사람들이 주로 그걸 어디다 써요? 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필요를 찾아낸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우리가 더 많이 배운다라고 해서 더 강력한 정보 판별 도구를 갖는다라고 해서 저절로 똑똑해지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저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인지적 본능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성을 가진, 뇌를 가진 가장 뛰어난 지적 존재이지만, 그런데요, 인간은 이 뇌를 쓰는 거를 사실 무척 아낍니다. 가장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적으로 구두쇠,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 머뭇거리죠. 우리 처음에 갈 때는 긴장하지만 두 번째 갈 때는 절대 긴장하지 않습니다. 뇌에 항상 여유 공간을 주죠. 그 지름길을 알고 뭔가 노하우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처음처럼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우리는 뇌의 자원을 아껴야 되니까는요. 그게 바로 이제 코그니티브 마이저라고 하는 인간의 인지적 구두쇠 성향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뇌는 항상 여유 공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무엇에 열중하고 있어도 천둥 소리가 나고 땅이 흔들리고 하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더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무엇에 열중하고 있어도. 자기가 열심히 뭔가 경작을 하고 있거나 나무를 캐고 열매를 캐고 있으면서 사자나 맹수가 접근하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자기 일에만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요, 사자밥이 됐고 우리한테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뇌에 여유 공간을 두어야 됩니다. 마치 전력 예비율을 1% 미만으로 가져가는 게 현명한 것이 아니라 30% 안팎으로 유지해야지만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뇌에는 항상 여유 공간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물려받았어요. 즉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상식이 있거나 자기 경험이 있거나 누군가가 알려준 지름길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무엇을 내가 캐서 알아보고 판별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인지적 구두쇠 성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은 가짜 뉴스를 많이 보느냐? 이건 뭐 우리 익히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 모바일로 우리가 편리하게 다양한 매체를 묶어서 보면서 개인화된 상태로 보면서 출처와 그리고 그것의 형태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떨어진 상태로 우리 혼합된 소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탈진실 현상이죠. 꼭 진실을 내가 믿지 않아도 자기 신념에 가는 대로 믿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탈진실 현상이 같이 결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요, 점점 더 정보는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이 되죠. 그런데 인간의 주의력은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도 한정돼 있죠.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동영상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장 재미난 걸 봐야 됩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것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뇌를 많이 써야 되고 신경을 많이 들여가지고 꼼꼼하게 읽어내야 될 이런 정보를 거기에 우리 주의력을 할당하기에는 세상에 재미난 정보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 생산이 기업화되고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으로 가면서 점점 더 상업적인 정보들이 늘어납니다. 즉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들여야 되는 정보가 늘어나면서 알고리즘이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장 사람들이 취약한 본능적 성향을 건드립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경악할 만하고 선정적인 정보들을 엮어서 전달하면 우리는 중요한 뉴스 그리고 진지한 뉴스보다도 그런 뉴스에 우리가 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인지적으로 뇌를 아껴야 되니까는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지금 세상에서 책을 제일 많이 팔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실 최근에 비로소 가짜 뉴스를 믿은 게 아니라 인간은 늘 탈진실의 시대를 살아왔다. 호모 사피엔스 특유의 힘은 허구를 만들고 믿을 줄 아는 능력 때문에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조작된 뉴스를 1000명이 한 달 동안 믿으면 가짜 뉴스지만 동일한 거를 10억 명이 1000년 동안 믿으면 이건 진리가 되고 종교가 된다. 자, 달리 말하면 이 유발 하라리는
허구라고 말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근데 이걸 우리 달리 말하면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상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화폐와 민주주의 이런 거 보이지 않지만 이런 걸 믿죠. 국가, 우리 혈통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 믿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죠. 뭐 종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보이지 않는 걸 만들어내고 그 종교와 국가, 사회, 이념의 깃발 아래 사람들은 아주 정교한 협력과 어떤 진짜 그 하부 활동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명을 만들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달리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예, 가짜 뉴스에 우리가 본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아주 전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우리의 성향은 본능적으로 어떤 정보가 희소했었던 시기에 정보의 주의를 할당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네, 우리 과거에 정보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캐치하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어느 사회에서나 정보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큽니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는요, 돈을 버는 거고 권력을 잡는 거고 자기 생존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정보를 보면 우리는 주의를 빼앗기게 되는데 그 정보에도 사실은 신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보다 아마 구전 문화 시대에는 말로 전해지는 것보다 책으로 돼 있으면 손으로 쓴 글씨면은 더 믿을 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손글씨보다 활자보다 책으로 묶여서 만들어낸 것이라면 더욱 믿을 만했죠. 거기에 사진이 실리면 이건 생생합니다. 동영상까지 붙으면 이거는 거의 부인하기 어렵죠. 저희 부모님만 해도 동영상이 있는 뉴스 혹은 사진이 실린 뉴스는 거의 그대로 100% 사실이라고 믿으십니다. 왜? 포토샵 혹은 어도비 편집기 이런 거 다룰 줄 모르시는 거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의 덕분에 우리는 가짜, 진짜와 식별되지 않는 가짜를 만들어내기 어느 때보다도 용이해진 순간이 된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인지적 본능은 여전히 구석시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정보 체계를 위주로 신뢰를 하는 것이고 자기가 청소년기에 인지적 성장을 이룩하던 시기에 무슨 동영상 편집, 동영상 조작 툴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거의 사실이라고 동영상은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인공지능 이전에 우리 대부분 인지적 성장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술적, 법적으로 지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 법적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제한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짜를 만드는 사람도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법은 얼마든지 우회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인지적 취약점 때문에 가짜 뉴스에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지적 본능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버즈피디에서 몇 년 전에 아주 인상적으로 본 사진입니다. 어떤 사람 눈엔 흰색과 금색으로 보였고 어떤 사람들 눈엔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였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어느 쪽이? 아무리 싸움 붙여놔봐야 승패가 안 납니다. 왜?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을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마저 그런데 얼마나 사실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즉 자신의 눈마저, 시각마저 우리는 회의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 자신의 시각을 회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제일 현명한 사람이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합니다. 공자님에게 자로가 물었어요. 스승님의 알미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아는 걸 안다 그러고 지지위부지, 모르는 걸 모른다, 부지위부지라. 공자님과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가장 수준 높은 알미다.
예, 그 생각에 관한 생각이 바로 이제 이런 인간의 인지적 구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해밍웨이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작가는 거짓말을 만들어낸 사람이지 헛소리 탐지기를 내장하고 있어야 돼. 과거에는 작가가 이런 기능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발행인이 되고 언론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이면 모든 사람들이 헛소리 탐지기를 내장해야 되는 세상으로 우리 들어온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비판적 사유를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도구를 갖추게 될 것인가? 저는 첫 번째, 자신의 인지가 완전하지 않다. 내가 지금 접수한 정보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식은 지금보다 더 나은 형태의 정보와 보도가 가능하다라고 우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든지 그 주장 자체를 돋보기로 아무리 분석해봐야 논리적 부정합성이 안 드러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의 의도와 배경, 즉 인간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을 해서 우리 의견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되지만 사실에 대해서는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분리해내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가짜 뉴스 시대에 비판적 사고를 장착하게 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강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기억에 남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무한대의 정보를 지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보의 혼탁에 있다는 게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으면서도 막상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또 2022년에는 우리가 진짜 뉴스보다도 가짜 뉴스를 더 많이 접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도 보니까 진짜로 우리가 그 해밍웨이가 말한 거짓말 탐지기를 잘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겠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지를 한번 또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기자님.